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사랑과 많은 댓글들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7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알이 빗발치고 있는 전쟁터까지 목숨 걸고 직접 찾아가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적 역할을 다하고 왔습니다. 70년 전 우리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번엔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국격이 상승하고 우리의 자존심이 폭발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한국이 대박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이 3번이나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웃 국가들도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이 일제히 우크라이나 돕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 총리와 대통령은 10번이나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양국 간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일본 기시다 총리가 그 다음 5월에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5억 달러가 넘는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 중인 키이우를 전격 방문해서 한미일 동맹이 자유진영의 핵심 동맹임을 과시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방문 요청을 했고 친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략적으로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쟁 중에 성사된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은 두 나라를 혈맹 수준으로 관계를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뿐만 아니라 인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강대국의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번영의 기회를 함께 창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00조 규모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1조 5천억 달러, 2천조까지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후 복구는 세계 경제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키는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한각의 기적을 이룬 우리나라, 이제 드니프로강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핵심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우크라이나에게 인도적 지원을 1억 5천만 달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원희룡 장관이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를 선발대로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된 사전 답사를 한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으로 큰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우러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모두 수용하면서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전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10차례나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원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는 폴란드가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동시 방문은 한국, 우크라이나, 폴란드 간의 강력한 삼각 협력 체제가 구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러 전쟁은 K-방산이 빅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무력 침공으로 동유럽은 물론 전 세계 약소 국가들은 안보 위협으로 한국산 무기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제조 능력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동유럽 국가들에게 최적의 파트너로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순방에 함께 동행했던 기업들에게도 예상치 못한 행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대규모 모유를 체결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는 사업 협약이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본격화될 경우 한국의 많은 기업들에게도 큰 비즈니스의 장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건설은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보리스필 국제공항을 통째로 확장 재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리스필 국제공항의 확장과 활주로 현대화 그리고 신규 화물 터미널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국제공항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가장 큰 공항으로 여객기의 62%, 화물 운송의 85%나 차지하는 대형 공항입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은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리바우시를 스마트 시티로 완전히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리바우시를 디지털 솔루션을 도입해서 도시 기반 시설 현대화를 통한 완전한 도시 개조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터키 회사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삼성물산의 스마트 시티 사업은 동유럽과 터키는 물론 빈 살만이 계획하고 있는 미래도시, 사우디의 레움시티 등 중동 국가들에게 폭발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 충당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용만 당할 것이다. 비판적 시각으로 선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은 분명히 거짓 선동입니다. 이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침공 초기부터 국제 결제망 스위프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러시아 정부의 모든 자산이 동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좌파들이 신봉하고 있는 KBS와 프레시안의 작년 보도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작년 7월에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은 이미 972조라고 보도하고 있고 서방 진영이 러시아 정부 자산을 동결한 액수가 이미 3천억 달러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러시아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토 회의에서 회원국도 아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가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전쟁 중인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2,000조에 달하는 전후 복구 사업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5 내지 6%, 즉 60조에서 70조 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보다 훨씬 큰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터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총알이 날아다니고 자살 드론이 폭발하는 위기의 순간에 목숨 걸고 전쟁터를 찾았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대통령은 반드시 국민의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 국제 원조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어려운 국가였습니다. 이제 역으로 어려운 나라들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6.25 한국 전쟁 때 세계 16개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 싸웠던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도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파들은 이런 보편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한국이 어느 날
강대국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의 자존감을 크게 높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수주의자, 자유우파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오늘 후원해 주신 수덕덕명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